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태 대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팀장과 팀원, 시너지를 낼 것이냐, 갈등을 낼 것이냐, 이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도전주도형 팀장과 원칙개혁형 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주도형 팀장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그리고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개척정신이 강하고, 그래서 역동적인 에너지, 열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기 때문에 뛰어난 직관을 발휘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도전주도형입니다. 그렇다면 원칙개혁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원칙개혁형이죠. 원칙을 지키기를 좋아하고 꼭 지켜야 하고 지켜져야 되는데 개혁하는 것을 원하는 유형입니다. 원칙, 규칙을 잘 지키고요. 완벽을 추구합니다. 기준이 꽤 높겠죠. 그리고 옳지 않은 세상은 개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된다. 나부터 지켜야 된다.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정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규칙, 규범에 대해서는 탁월함을 나타내는 이들입니다. 이런 조합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시너지가 필요할 때 이런 조합을 구성할 것이냐. 첫 번째, 빠르면서 꼼꼼합니다. 도전 주도형의 행동이 앞섭니다. 열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숫자에 대한 것, 뭔가 소리에 대한 것 많이 놓칠 수 있는데 원칙에 그런 걸 잘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주도는 편하게 달릴 수 있겠죠. 뒷정리하는 것들, 문서화하는 것들, 보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걱정 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원칙개혁형은 잘 쫓아가면서 자기를 감당해내겠죠. 그리고 둘 다 강한 의지가 있고 여기도 역시 옳은 것은 꾸준히 밀고 나가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맡은 일은 결과를 내고 마는 묵직함을 나타내는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합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시너지를 기대하지만 이런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전주도에 볼 때 원칙이 너무 까칠합니다.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A는 A로 해야 됩니다. B는 B로 해야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전주도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것도 팀원이 팀장한테. 그래서 너무 까칠해, 불편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개혁해 볼 때는 어떨까요? 도전주도이 너무 무대뽀로 보입니다. 계획도 없이,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해나가는, 그냥 밀고 나가는 무대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일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도전주도형은 자꾸 잔소리하니까 뭐가 틀렸다고 그러니까 하기 불편하고요. 원칙개혁형은 너 왜 이렇게 깐깐해? 너무 이렇게 고지식해? 유연성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둘 다 일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수습하는 게 피곤해집니다. 서로 간에 피곤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팀장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맡길 것은 그냥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팀원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은 팀장이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맡기시면 되겠죠. 아무리 애써도 원칙개혁이 꼼꼼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못합니다.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잔소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들을 쭉 펼쳐놓고 꼭 필요한 기준과 아니면 또 좀 유연성 있게 해도 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둘이 합의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괜한 트집 잡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마워하셔야죠. 내가 흔들릴 수 있는 것, 내가 그냥 대충 해버릴까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는 원칙을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들이 갖고 있는 영향을 제대로 갖다 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팀원의 입장에서는 팀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내 맘에 말 안 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칙격행 생각, 팀원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잘못된 건가?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기준만 옳은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팀장이 얘기한 것이 맞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정말 유연성 있게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유연성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때로는 틀려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줄 알지만 뭐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리스크가 오지 않는다면 용납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세요. 너무 깐깐한 잣대를 들이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다가가시면 본인이 갖고 있지 않는 강점들, 좋은 행동력과 직관력, 그리고 저돌적인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팀장이 잘 발휘해줘야 내가 보완해줄 게 생기겠죠. 그래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당신은 서포트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팀장이 노력하고 팀원이 노력한다면 이런 갈등이 해소되고 이렇게 좋은 앞에서 달려가고 뒤에서 체계화해주고 또한 중요한 자료들을 놓치지 않고 가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도전주도형과 원칙개혁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도전주도형 팀장이라면 또는 원칙개혁형 팀원이라면 아니면 여러분께서 도전주도형 원칙개혁형을 구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참고하셔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